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현재 공부하는 내용이나 앞으로 공부를 할 그 내용에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그것을 학습의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이라는 것은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에 문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전 학습이 이후 학습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학습이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학의 어떤 공식을 내가 배우고 나서 활용 문제를 풀 때에 이전에 배웠던 그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일어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문법을 배우고 나서 그 영어 본문의 해석을 할 때에 내가 배웠던 그 문법들을 잘 반영을 하는지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과목을 이전 내가 배웠는데 또 뭐 전혀 다른 과목들을 내용이 다른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도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전이가 잘 일어날까?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뇌에 어떤 극소화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근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은 뭐 언어를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그 상상, 창의력을 담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분들이 어떤 근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근력을 튼튼하게 해준다면 그 학습이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뇌에 어떤 신경회로망이 있는데 그것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 과정에서 어떤 그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효과적인 어떤 전이가 이루어져서 그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것은 어떤 메타인지적인 성격이 있겠죠. 내 자신이 모니터링하고 내 자신이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통된 학습 방법,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학습 방법이 뭐냐면 반복 학습과 메타인지 학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어떤 이론들이 있길래 이 학습의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이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이론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학습이 어떤 것인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형식 도야설입니다. 어떤 형식이 있다는 거죠. 도야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도야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의 전이 능력은 타고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어떤 것을 타고나냐 하면 그 지각, 기억, 뭐 사고력, 상상력, 추리력, 감정의지 이런 것들을 타고나는 거고요. 이 능력들은 어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능력을 이제 길러 줘야 되는데 이 길러 줌으로써 효율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근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을 함으로써 이 길러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학습의 방법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능력들이 길러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일 요소설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의 요소로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을 한번 보죠. 처음 접하는 어떤 문제상에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할 때에 무엇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유사한 경험이나 이전에 학습했던 그
내용이, 그 경험이 내가 반응을 결정을 하고 그 반응에 투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전 학습과 유사한 학습이 있을 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학습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현재 학습에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예를 들어 보면 그 골프를 내가 처음 이제 접하게 되어집니다. 접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과거에 야구한 경험이 있다면 그와 유사한 경험으로 내가 골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거에 내가 그 야구했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 의미가 골프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처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학습과 현재 학습을 어떤 의미나 환경으로 어떤 이어주거나 연결시켜 줌으로써 효율적인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학습 방법은 유의미 학습이 되겠죠. 유의미 학습이라는 말을 뭐 들어보셨죠? 의미끼리 서로 연결해 주었을 때 그 학습이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화설입니다. 일반화설은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개념을 알면 전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명된 거, 근데 원리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드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주드의 물통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명한 실험인데 어떤 것을 했냐면 이 학생들에게 빛의 굴절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나서 그것을 알고 표적지를 맞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물통 안에 표적지를 맞추게 던지게 했죠. 그랬을 때 빛의 굴절의 원리를 가르친 학생들이 더 많이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배웠던 그 원리와 개념들이 학습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전이가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들의 학습의 방법은 원리 학습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 원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형태의 조설입니다. 이 형태라는 것을 서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전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서로 연결짓거나 구조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저 켈러의 원숭이의 바나나 따먹기 실험인데, 일단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천장에 바나나를 매달아 넣어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 막대기하고 의자도 그냥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구석에. 그러면 원숭이를 투입을 시키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따먹게 하겠죠. 처음에는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손을 올려도 잘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의자를 가져오고 막대기를 가져와서 바나나를 쳐서 따먹게 되어지는 이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지 못하니까 이제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의자와 막대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하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의자라는 도구와 그리고 이제 막대기라는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그 한순간에 통찰력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의 학습 방법은 바로 통찰 학습입니다. 그리고 발견 학습이죠.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탐구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하라는 어떤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학습이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 초보자 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문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전문가는 많은 경험을 해서 얻어진 어떤 지식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어떤 전략이나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연습하게 되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초보자에게. 그럼으로써 초보자들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학습 방법은 뭐 코칭 학습이라든지 메타인지 학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메타인지 학습은 이제 그 초보자가 어떤 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잘했으면 전문가가 이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강화를 시킬 것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초보자가 어떤 자기가 조절해야 하고 점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럼펄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전이 이론을 배웠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반영되어지는 전이 이론이 달라지겠죠. 어떤 때는 반복 학습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통찰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전문가 학습자 이론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전이는 촉진되기도 하고요. 간섭되기도 합니다. 간섭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학습했던 그 내용이 현재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제가 별도로 어떤 상황에서 간섭이 이루어지는지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성 과목은 효율적인 전이가 중요하거든요. 단계성 과목이라고 하면 수학이나 뭐 과학, 영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배웠던 원리와 개념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 단계성 과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원리와 개념을 충분하게 익힌다든지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내가 접했을 때 이것을 통찰력 있게 어떤 뭐 과거에 조그만 정보들을 내가 재구성해서 재구조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학습하든지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계성 과목에는 상당한 정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